안녕하세요.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에서 멘토 기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110회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안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토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도메인이라고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CPNT 측면의 기술적 보안입니다. CPNT 측면의 기술적 보안. 왜 하필 CPNT였는지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제공을 받는다고 볼게요.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이거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동영상. 정석기술사의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공자가 될 테고요. 여러분들은 사용자가 되시겠죠. 제가 제공을 하는 건 동영상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죠. 컨텐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컨텐츠를 뭘로 보시나요?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구는 뭐 PC로 보실 수도 있겠고, 누구는 뭐 태블릿으로 보실 수 있을 테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컨텐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뭐 택배로 보내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저의 컨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제공을 받고 계시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누군가는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나 뭐 4G, 누구는 5G를 사용을 하실 테고, 누구는 랜선에 랜캡을 꽂아가지고 통신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요. 특정 플랫폼에서 만들고요. 예를 들면 전 지금 iOS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계시지만,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어떤 디바이스냐에 따라서 OS, 플랫폼이 다르시겠죠? 누구는 윈도우가 될 테고, 누구는 유닉스가 될 테고, 누구는 안드로이드, 누구는 iOS가 되실 거예요. 네. 자, 제가 어떠한 컨텐츠를 혹은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굳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에서 CPNT 측면으로 보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텐츠 P 플랫폼 N 네트워크 T 터미널. 보세요. 지금 컨텐츠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말한 그 C, P, N, T 이 네 가지로 다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사 답안지에 녹일 때에 이 CPNT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모든 거를 다 커버해서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CPNT 측면으로 그러면 보안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나쁜 해커들이 컨텐츠에 뭔가 악의적인 정보를 심기도 하고요. 혹은 플랫폼의 어떠한 보안상의 이슈 혹은 보안의 어떤 홀을 찾아서 문제를 심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네트워크의 홀을 찾아서 거기를 이용해서 어떤 악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터미널, 이 기계 자체에 어떤 문제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나쁜 활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보안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이슈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셨으면 이제 이 각각의 다시 확 넓혀야 되겠네요. 제 의견에 공감을 하셨다면 이제 CPNT 측면으로 어떠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기술이 있는가 보기 전에요. 각각의 CPNT에서 뭘 다루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컨텐츠, 먼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우리가 제일 익숙한 멀티미디어나 애플리케이션, 이북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소스 코드도 컨텐츠이고요. 문서나 메일, 일정 이러한 것들도 다 컨텐츠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입니다. 플랫폼, 아까 다 설명드렸네요. 윈도우, 유닉스, 안드로이드, iOS, 기타 등등의 OS들이 플랫폼에 속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는 유선과 무선. 터미널은 네. 터미널은 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생체 인식기기, 스마트 가전 등 이러한 것들을 터미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각각의 포인트에서 어떠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워낙에 많은 방대한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요.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C하고 P까지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이고 컨텐츠 보안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안 중에서도 컨텐츠 보안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룹핑을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컨텐츠 보안 기술은요. 컨텐츠의 추적과 관리 그리고 식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핑해서요. 보안 기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술사 답안에 녹일 때 두음 신공 많이 쓰잖아요. 두음 신공. 추관식. 추관식으로 외웁니다. 추관식. 네. 이 추관식의 접근으로 볼게요. 추적은 워터마킹과 핑거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어디에 지금 쓰여져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 추적할 때에는 컨텐츠 이외에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문자나 이미지 혹은 컨텐츠의 저작권 정보와 구매한 사용자의 정보 이런 것들을 컨텐츠 자체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 구체적인 기술로는 워터마킹하고 핑거프린팅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관리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DRM이라고 하는 데이터 라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컨텐츠의 생성부터 이용까지 디지털 컨텐츠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이 DRM이고요. 유사하게 MPEG-21 이 놈은 ISO 21000으로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전자상거래를 주로 응용하는 표준입니다. DRM과 똑같이 생성부터 소비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DLP가 있는데요. DLP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건 주로 기업 내에서 활용을 하세요. 기업 내에 엔드포인트 상에서 주요한 데이터 정보들을 식별하고 감시하고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으로서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남은 건 이제 식별이죠. 식별은 DOI, 인덱스, XRML, ODRL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데 공통적인 것들은 어떤 유니크한 아이디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right, 그러니까 권리죠. 권리를 정의한 표준 언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DOI와 인덱스 같은 경우가 이 아이디, 유니크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XRML과 ODRL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를 표현하거나 혹은 똑같네요. 권리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기술사 토픽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 하나씩을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저에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 스터디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컨텐츠 보안 기술은 자, 아이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컨텐츠 보안 기술 1번 추관식으로 한다. 추관식이 뭐? 추적, 관리, 식별. 이렇게 첫 번째는 추관식으로 한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의 보안 기술을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데이터 측면에서의 보안 기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데이터. 요즘은 아니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빅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한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도 뭔가 보완의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룹핑을 한번 해봤어요.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은 수집, 저장 관리, 처리 분석, 활용 이렇게 네 가지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수집.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우리가 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정보 판별 기술하고요. 데이터 필터링이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판별 기술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막 크롤링을 했어요. 웹에서. 크롤링을 했는데 사람의 이름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어떤 뭐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 주민번호 이런 게 수집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데이터 수집할 때부터 어떤 이제 필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활용을 해서 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개인정보 판별 기술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데이터 필터링이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링은 컨텐츠 필터링이나 뭐 특징점 필터링, 키워드 필터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동영상 중에서도 좀 건전한 것들만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은 좀 걸러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특징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음식과 관련된 것들만 모을래요. 이렇게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예 수집할 때부터 특정한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애초에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내가 수집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장 관리 측면에서 볼게요. 저장 관리 측면에서는 암호화와 접근 통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했으면 우리가 DB에 저장을 한다고 쳐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그냥 DB에 넣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DB에 넣기 전에
암호화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토큰화, 형태 보존형 암호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DB에 넣기 전에 혹은 DB에 넣을 때에 데이터 자체를 어떤 암호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장된 이 DB에 액세스하는 것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전체를 다 오픈하고 누군가에게는 일부만 오픈하는 형태로 통제를 하는 거죠. 이때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들 덱백, 알백, BLP 모델, 비바 모델, 데이터 등급 분류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수집도 했고 저장도 했어요. 그럼 이제 처리하고 분석하는 일이 남았겠죠? 처리하고 분석할 때에 쓸 수 있는 기술들, 주요 기술이 익명화 기술과 PPDM 기술이 있습니다. 익명화는 가명, 총계 처리, 범주와 삭제, 마스킹 이런 세부 기술들이 있고요. 우리 두음으로는 가총, 범상마 이렇게 외웁니다. 가총, 범상마. 이거는 기출이기도 하죠. 가총, 범상마. 네. 그래서 익명화 기술을 처리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PPDM이라고 하는 기술도 씁니다. PPDM은 뭐 랜덤 노이즈, 압축 기반, 기하학적 교란 기법, KLT, 분산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PPDM도 기출입니다.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것도 기출이고요, 사실. 네. 어쨌든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는 익명화 기술과 PPDM 기술이라는 거를 써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활용. 누가 쓰는지 이용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동의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동의를 했으면 정말 그렇게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보안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추적 관리 식별, 주관식으로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뭘로 한다고 했냐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몇 단계? 4단계. 수집, 저장, 분석, 활용. 이렇게 4가지 형태로 4가지의 라이프 사이클로 각각의 단계별로 보안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토큰화나 FPE, 형태 보존형 암호화 굉장히 중요한 기술사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시간상의 관계로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스터디 하시다가 모르시면 저희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관련되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 컨텐츠 보안 중에 코드 레벨의 보안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에 컨텐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코드도 있다고 했어요. 소스 코드. 자, 그러면 소스 코드 보안 기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시큐어 코딩 있죠. 시큐어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구현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한 개발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한 겁니다. 뭐 각각의 OS별로 다 OS가 아니라 랭귀지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랭귀지에 따라서 C, 자바,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세큐리티와 관련된 도메인에 계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참조하셔가지고 개발하고 계시고 있죠. 7개 적용 범위는 저는 이뽀시의 콥케바라고 배웠는데 배웠다기보다 외웠죠. 예. 요거 7가지를 다 이제 약간 단골이에요. 기출이기도 하고요. 모의고사에 많이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요 시큐어 코딩도 나중에 동영상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아유, 이게 워낙 기술적 보안이다 보니까요. 하나하나가 다 토픽이라 설명해드리면 참 좋은데 이게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CPNT의 C의 기술적 보안을 계속 볼게요. 코드 레벨의 보안 기술, 스퀘어 코딩 있고요. 두 번째, 정적 분석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 정적 분석 도구 뭐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고요. 소스 코드를 리뷰하며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 기반이나 룰 기반이나 의미 기반의 도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PMD, 뭐 CPD, 파인드벅스, CPP 체크. 여기까지는 무료 도구고요. 유료 도구는 뭐 언더스탠드, 프리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적 분석도 있어요. 동적 분석은 아까 정적 분석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동적 분석은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시키면서 보안 약점을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 화이트박스 보안 테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분명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네, 화이트박스 보안 테스트를 통해서 동적 분석을 수행을 하는 거를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OWASP 탑 10. OWASP 탑 10에서는 웹이나 IoT, 모바일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10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요. 어떻게 그 코드 레벨에서 방지할 수 있는지를 항상 이제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개발을 하면 코드 레벨에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OWASP 탑 10도 하나의 보안 기술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볼까요? 아이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중에서도 소스 코드에 특화된 거, 소스 코드 레벨에서의 보안 강화, 레벨 보안 강화, 뭐 있다고 했죠? 뭐 있다고 했죠? 시큐어 코딩이요,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이요, 그리고 OWASP 탑 10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큐어 코딩은 저는 이뽀 시에 코 캡 아 7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뽀시의 코캡아를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사에 합격하시려면 각각의 7가지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코드로서 사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 보안에서 이것도 다루려고 해요. SDLC 측면의 보안 기술. 우리가 컨텐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코드 레벨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단지 개발하는 그 코드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보안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 정의 단계,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이나 IT 기술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요구 정의 단계에서는요,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걸로 일단은 할 수가 있겠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보안 기능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크니컬 리뷰, 인스펙션, 워크스루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한 데에 어떤 보안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시큐어 코딩이나 어떤 코드나 바이너리의 난독화 혹은 패킹, 암호화, 정적, 동적 분석, 인스펙션, 워크스루, 피어 리뷰, 취약점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보안 기법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테스트는 그냥 막 테스트라고 아무 테스트나 하는 건 아니고요. 보안에 특화된 테스트인 침투 테스트, 퍼징 테스트, 실행 코드 취약점 분석 테스트, 그러니까 리버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 보안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보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주기적인 감사, 패치, 업데이트, 취약점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이거 SDLC의 보안이 강화된 거를 별도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Secure SDL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Secure SDLC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컨텐츠 보안 얘기할 때에 딱 Secure SDLC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Secure SDLC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MSSDL, 뭐 세븐 터치 포인트, OWASP 클랩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대부분 그냥 SDLC의 보안이 강화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C 끝났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C. 워낙 계속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컨텐츠 보안 기술 네 번째, SDLC 측면. 달리 말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Secure SDLC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요구사항이 아니군요. 유지보수 단계, 각 단계별로 보안을 강화해서 어떤 보안을 전체적으로 강화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전에 컨텐츠 보안 기술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간식. 혹시 집에서 혼자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떠들 수 있으면 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컨텐츠 보안 기술은 추간식이다. 추적, 관리, 식별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보안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데이터 측면으로 얘기했다. 데이터. 특히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측면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4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집, 저장, 분석, 활용 이 4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소스 코드 레벨에 특화되어서 보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ecure 코딩, 정적 분석, 동적 분석, 그리고 OWASP 탑 10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SDLC 측면의 보안, Secure SDLC라고 하는 거, 요구사항,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 단계에서 각각 보안 활동을 강화해서 컨텐츠 보안 기술, 컨텐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휴. 굉장히 길고 많죠. 네, 이거 다 외우시면 어떠한 컨텐츠 보안 문제가 나와도 아주 빵빵하게 키워드가 빵빵한 답안지를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플랫폼은 2장 남았습니다. 네. 자, 플랫폼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로 OS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OS에 특화되어서 보안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Secure OS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운영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커널인데, 이 커널에 참조 모니터와 같은 보안 커널 기능을 추가한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커널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잠깐 컨텐츠 보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 제어, 데이터 누구에게 어디까지 접근을 제어하는지 통제를 할 건지를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침입 탐지는 없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면 상세 로고를 남기고 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이 Secure OS입니다. 두 번째는 Security 커널이에요. Security 커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OS보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데, 사용자 프로세스 시스템 내부에 저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큐리티 커널은 인증, 무결성, 키 관리, 감사 추적, 부인 봉쇄, 암호화 이러한 것들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것들, 우리 가상화 요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큰 영역, 이렇게 OS가 있으면 특정 영역을 이렇게 아이솔레이트해서 서로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각각이 실행되게끔 하는 거. 가상화, 컨테이너도 하나의 플랫폼 측면의 보안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나왔어요. 접근 통제, 덱, 맥, 알백, 그 다음에 BLP, 비바 모델 이런 것들이 똑같이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TPM,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이라고 해서 암호화 키를 포함을 해서 보안 관련된 기능만에 특화되도록 디자인이 된 마이크로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의 무결성 검사나 시스템 변조 시에 시스템 락을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큐어 부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펌웨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디바이스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큐어 부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아예 신뢰된 펌웨어, 제조사로부터 신뢰된 펌웨어가 아니면 부팅이 안 되도록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서명을 가진 드라이버와 OS 로더만을 사용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관리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큐어 키를 꼭 관리하는 특정 사용자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제 Secure OS라고 하는 애를 제가 그림으로 넣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응용 프로그램이고 이 내부가 커널 레벨이죠. 이제 실제 커널. 그래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하고 커널은 이렇게 시스템 콜로서 호출이 되잖아요. 이 시스템 콜이 호출이 될 때에 어떤 아예 이렇게 뭔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Secure OS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캡슐이 돼 있죠. Secure 커널이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캡슐이 쳐져 있고요. 인증은 받았는지, 무결성은 보장이 돼 있는지, 암호는 돼 있는지 이런 각각의 보안 기능들을 확인을 하고 실제 이 덱, 맥, 알백 이러한 접근 통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모듈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Secure OS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컨텐츠 보안 기술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플랫폼 보안 기술 말씀드렸습니다. 뭐 Secure OS, 그다음에 Security
커널, 접근 통제, 뭐 TPM, 또 뭐가 있었죠? 네,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네요. 컨테이너, 그 secure boot. 네, 맞아요. 컨테이너, secure boot.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플랫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CPNT 보안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앞부분 C하고 P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거 여기 뒤에 있어요. N하고 T, 네트워크, 터미널 혹은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C와 P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제가 뒤에 부분 요 N과 T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의를 올릴 테니까요. 먼저 이해하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네트워크와 터미널까지 함께 보셔서 보안 기술을 모두 통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CPNT 측면의 보안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의 멘토 기술사를 하고 있는 110배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안선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요. 질문도 올려주시고 필요한 동영상 강의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